꾸준하면 모든 것을 이긴다 스테디84입니다. 내가 3배짜리 ETF 및 하루 스캐핑, 롱숏, 와리가리 전략을 하지 않는 이유, SOSL, TQQQ 등 매수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까 합니다. SOSL, SOSS, TQQQ, SQQQ가 있죠. 한국인들이 많이 매수하는 ETF입니다. 자, 베어가 있고 그리고 불이 있습니다. 베어는 주식이 하락하는데 베팅, 불은 주식이 상승하는데 베팅하는 전략이라 볼 수 있고요. 사람에 따라서는 상승하는데 주식을 사거나 하락하는데 사거나, 혹은 상승하는데 샀다가 팔고 바로 하락하는데 베팅, 혹은 하락하는데 베팅해놓고 팔고 상승하는데 베팅 등등 와리가리 전법을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SOSL 같은 경우에는 7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 34달러, 30달러도 깨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에만 20몇 프로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최근에 산 분들 중에는 수익률이 많이 오른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70달러 이상 고점에 샀던 분들은 단 며칠 만에 반토막이 났죠. 아직도 엔비디아, SOSL, TQQQ 안 산 모질이가 있다고 하면서 6월달입니다. 불과 한 달 조금 넘은 시점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바로 접니다. 못 믿을 병 때문에. 그리고 돈 복사 되는데 왜 안 사냐? 지금 사세요 라면서 인증들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SOSL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2022년 9월 30일이죠. 이때가 미국 반도체가 안 좋을 때입니다. 내릴 때는 3배 레버리지, 오를 때는 안 레버리지. SOSL, 그러니까 하락에 베팅해서 샀으면 돈 복사였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SOSL, SOSS, TQ 등을 안 사는 이유는 일단은 이거 자체는 확률이 아니라 도박, 운에 베팅하는 겁니다. 오늘은 오를 것 같아서, 혹은 오늘은 떨어질 것 같아서의 베팅하는 전략이고, 일단 변동성 자체가 너무 큽니다. 예를 들어서 상승한데 내가 매수했으면 며칠이라도 하락해버리면 그 하락폭이 너무 커버려요. 내가 꾸준하게 적립할 수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왜냐? 미국은 우상향이라 생각하고 꾸준하게 적립하면 상관은 없는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특히 머니 파이프라인에 한계인 사람들은 꾸준하게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며칠 만에 반토막이 나버리면 내가 지금 돈이 없으면 물타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SOSL 같은 경우에도 최고점에 샀으면 이렇게 올라서도 수익권이 얼마 안 됩니다. 하지만 내가 최고점에 샀었어도 꾸준하게 물타기를 했었더라면 수익은 더 날 수가 있죠. 하지만 제가 SOSL, TQQQ를 사지 않는 이유는 어느 순간 제가 운빨에 투자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타에 도파민이 분비되는 매매법을 하고 있었고, 즉 뭐냐? 매매 중독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나면 도박 같은 즐거움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SOSL 같은 매매법을 어느 순간은 안 하게 되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어쨌든 간에 나스닥이 오늘 하루만 해도 3% 가까이 떨어졌고요. 지수가 3% 가까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개별 종목 중에는 더 떨어질 게 많다는 거고, 대체로 보면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떨어졌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만 해도 8% 가까이 떨어졌고요. AMD도 물론 8% 가까이, 다음에 홈딩스도 17% 가까이 떨어졌고요. 지금 시각이 한 3시 반 때 기준입니다. 아바고도 7% 이상 떨어졌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퀄컴도 10% 이상 떨어졌고,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도 8% 이상 떨어졌습니다. 램 리서치도 10% 이상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웨스턴 디지털도 많이 떨어졌죠. 어프라이드 머틀리얼즈도 8% 이상 떨어졌고, ASML 홀딩스도 5% 이상 떨어졌다. 그래서 떨어진 이유는 뭐 붙이기 나름인데,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냐라는 말들이 많습니다만, 뭐 주식이 오르고 떨어지는 거는 갖다 붙이기 나름이니까 뭐 그거는 얘기 드리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저는 SOSL, SOS를 안 하는 이유는 저는 인베스트 투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갬블러처럼 하죠. 그러니까 도박꾼처럼 합니다. 저는 투자자처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갬블러처럼 한다는 겁니다. SOSL, SOSQ, 그러니까 SOSL가 SOSS의 와리가리 매매법,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런 매매 빠지면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에 중독 매매에 빠지고, 어느 순간 매매를 안 하면 도박에 빠진 것처럼 금단 증상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확률에 베팅하는 것이 아니라 빨에 베팅한다는 거죠. 즉 뭐냐? 우리가 워렌 버핏을 존경하는 이유는 워렌 버핏은 확률에 베팅하고 원리 원칙에 따라 투자를 하지만, 그게 아닌 사람들은 주사기 굴려서 나오는 그런 도박적인 부분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에 입각한 확률에 베팅하자. 그래서 미국 지수형 ETF가 물론 100% 돈 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 꾸준하게 투자하면 돈을 번다라는 거는 백테스팅이나 어떤 확률을 통해서 입증이 된 거잖아요. 물론 특정 기간 구간에는 못 벌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시점으로 보면 그래도 존버를 하고 계속 투자를 했다면 꾸준하게 수익이 났다는 게 인증이 됐죠. 그래서 저는 이 카페 같은 데를 글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 이런 와리가리 투자, 단타 투자로 돈을 벌었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버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운빨에 투자해갖고 돈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오를 것 같아서 롱에 베팅하고, 오늘은 떨어질 것 같아서 숏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물론 있어요. 그리고 수익 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유소년 축구부터 시작해갖고 학창 시절을 거쳐서 성인이 된 다음에 프리미어 리그에 가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혹은 야구를 시작해가지고 메이저 리그 입성해서 메이저 리그에서 살아남은, 혹은 장기간 뛰었던 류현진 같은 선수, 김하성 같은 선수가 몇 명이 될까요? 분명 아주 희박한 확률로 이런 사람들도 나옵니다. 와리가리 투자법으로 분명 수익이 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는데 저는
대부분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의 95%는 망하고 이 방향을 떠난다고 하죠. 그래서 5%의 어떤 비법을 알려고 하지 말고 95%가 하는 방식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저는 어떨까라는 생각합니다. 곰곰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5%의 꽁꽁 숨겨진 방식을 하려는 게 아니라 95%가 어떻게 주식을 투자하는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2차 전지를 손절했다 하고 50%가 넘어서 오늘 손절했다. 1년 반 존버했다는 거죠. 1년 반 존버했다는 건 뭡니까? 지금이 2024년 8월이니까 1년 반 전이면 2차 전지가 한참 핫하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은 가장 핫하던 때 모두가 좋다 할 때 그때 들어와서는 결국에는 버티다 많이 폭락하면 그때 팔고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팔고 나가면 이런 분들이 많으면 결국엔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 업종이 안 좋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그 업종이 반등하게 되면 결국 사람들은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버티고 계속 물타기 했던 사람들은 수익이 날 가능성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투자라는 거는 이렇게 확률에 입각과 원칙에 투자를 해야지 어떤 도박식으로 하면 안 된다. 운에 베팅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SOSL, SOSS, SQQQ를 안 합니다. 왜? 일단 변동성도 너무 크고 그리고 운에 베팅합니다. 오늘은 예를 들어서 한 5일 동안 올랐으니까 이게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해서 이제 하락에 베팅하고 혹은 며칠 동안 떨어졌으니까 이번에 상승하겠지 라는 그런 운빨에 들어가는 거죠. 확률에 입각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세배 레버리지 투자 방식을 옛날에 했지만 지금 안 해요. 왜? 어느 순간 거기 중동 매매에 빠져가지고 그 매매 자체 도박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식 투자는 뭡니까? 확률에 입각한 데이터 베이스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수익이 났을 때는 왜 수익이 났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고 손실이 났을 때 왜 손실이 났는지에 대해서 반성과 복식을 해야 된다. 저는 그게 주식 투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정말 잘하는 이런 몇몇 분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겠지 생각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런 분들은 진짜 0.1% 안에 속하는 진짜 카된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를 시작해갖고 손흥민처럼 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야구를 해가지고 김하성처럼 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그러니까 특정 외국인을 비교하지 말고 그 이외에 수많은 일반인과 비교를 하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95%를 망하고 이 방을 왜 떠나는지에 대해서 갬블링처럼 투자하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 떠나면서 뭐라 얘기하냐면 주식은 도박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원리 원칙 입각해서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투기를 하고 도박을 한 것이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제가 세벌 레벨이지 안 하는 이유는 저는 롱숏을 맞출 자신이 없고 어쨌든 확률에 베팅하자. 그래서 확률에 베팅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시장 지수 ETF에 투자하자는 방식도 있습니다. 결국에 답은 느린 것 같지만 꾸준하게 투자하는 것이 저는 답이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조급하게 단기간에 빨리 벌려고 하면 대부분은 망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떨어진다면 내가 이 종목을 믿는다라면 그렇다면 시장의 광기 혹은 시장의 공포, 패닉을 무시하고 추매할 수 있는 용기도 저는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